먼저 사선 의원 또 행정안전부 장관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 점수 잘 주기 어렵죠? 제일 아픈 질문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십니까? 예, 국민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는 거 절감하고 있고요. 요즘 뭐 주변에서 만나는 일반 시민들이나 또 제 지인들이 싸움판에서 잘 빠져 있어서 조금 모양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제일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 그런 일을 해결해 달라. 네. 일자리, 코로나 극복, 주택 뭐 이런 건데 총선 끝나고 나서 왜 우리 국민들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정치를 처리해야 할까?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좀 문제였다. 예,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이 총선이나 대선 때 공약한 것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일정 부분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고 지금 방금 김종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민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큰 소위 주요 의제로 삼아서 토론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 과정이 서로 간에 이 제도가 필요하구나를 합의하는 그런 계기를 못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역시 저희들이 부족함 또 전국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김정철 대표의 핵심 지적은 예. 윤석열, 검찰, 공수처 뭐 1년 내내 그것만 하지 않았냐 이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에는 말하자면 올인하듯이 하고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주장하신 대로 국민들이 어느 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절박한 절규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내놓지 않았냐라는 그 지적, 그 부분이 정치가 아무런 생산적인 역할을 못했다라는 그 지적이 아프다는 거죠. 민생을 중심으로 실사구시 좋은 말은 다 나옵디다마는 사실 민생에 대해서 뭘 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마디 겁니다. 들고 보고 할 것 같은데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공격을 해드리면 제가 아까 지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을 바뀐 과정이나 등등에 대해서 김영철 대표께서 앞서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제 처벌보다는 분명히 예방과 거기에 대한 의무를 더 강화하고 촘촘히 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때도 분명히 소위 안전을 지키는 사후의 처벌이 뭐 일종의 기업들한테 일종의 경고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분명히 예방에다가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와 사회적 관심과 안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어렵사리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이게 말하자면 부족하다고 절규하는 이 법의 그 허점을 메꾸고요. 또 시행을 해보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허점이 많다 그러면 분명히 또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대차 3법 등 임대차 3법 부분에 물론 뭐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건 아시죠. 소위 뭐 지금까지 소위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욕망 자체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24번을 하셨죠. 예. 뭐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사실상 이 전세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하자면 그 부분만 보았지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그것이 결국 전세 풍기로 나타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소위 공급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소위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주택에 관한 부분들도 이제는 공급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선배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열성 지지층들한테만 너무 빠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치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정치 논리 혹은 진영 논리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비생산적인 토론들이 수많은 국민의 삶을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를 지워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참 많이 갖게 되었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문제들을 제도화시켜서 해결하는 것인데 세대가 공감하고 있는 감수성을 정치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자꾸 반성문만 쓰게 하셔서 죄송한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그 이제 원인을 따지면 굳이 무슨 정치인 개개인이라기보다 우리 정치 문화나
혹은 이 제도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이 대결하던 어떤 정치적 관행이랄까, 그 정치 문화라는 게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상대편이 뭐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지지가 되고 표로 연결되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정치 문화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같고요. 풍토가. 예. 또 하나는 결국 아까 이야기한 성자 독식의 정치 구조 하에서는 그것도 특히 양당제만 이렇게 이 자리 잡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성장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그다음에 성자 독식의 어떤 국회의원 선거 구조, 그다음 또 나아가서는 결국은 양대 정당만 행세하는 어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는 필요하면 타협도 하고 그것도 하는데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그거는 소위 본질에 어긋난 그런 어떤 결과를 낸단 말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왜 상대편이 불행해야 우리에게 이득이 오러가는 이 정치적인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반대하셨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정의당 의원까지 속여가면서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의 전속고발권을 유지시켜줬습니다. 이념적으로 뭐가 큰 차이가 있다. 자꾸 이런 싸움 이전에 똑같은 민생을 보더라도 어디에다가 주목을 할 것이냐에 봤을 때 아까 뭐 김종철 대표께서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나 어떤 서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불철저하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제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또 기업이라든가 산업계의 현실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노동시간 단축 문제부터 해서 모두 다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방적인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만 가지고 혹은 또 현재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유 대표, 유 의원 제일 답답한 것은 분명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못마땅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걸 또 구닥다리처럼 과거에 무슨 뭐 자유주의가 어떻고 반시장주의가 이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조건 하에서는 이것 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현재 민주당의 대안이 있고 아까 정의당이나 혹은 더 근본적인 현장의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상당한 정도 절충을 하면 그 성과물을 적어도 여당이 다 가져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여러 가지 미숙하고 자신들의 과제에만 너무 소위 아젠다라고 합니까? 거기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좀 말하자면 자기들이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은 아프지만 이제 그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좀 달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회초리를 크게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21대 와서 결과적으로는 다 맡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을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보면 당시에 거의 다 소위 나누기로 의석 비율에 따라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나누기로 다 거의 합의됐다가 마지막에 소위 그 양쪽의 강경파들 때문에 다 깨졌는데 그 결과가 강경파들은 아마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뭐 과시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21대 의회 정치에서 성과물을 기대하는 국민들한테는 뭐 남은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여당으로서 몇 가지 약속을 한 뭐 공수처법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됐습니다만은 막 그런 점에서 좀 조금 이제 야당도 왜 우리가 180석을 얻어서 무슨 그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요일 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신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뭐 어떤 입장을 밝히시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유 의원님 이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지 옛날에는 이 과정 자체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 때도 보면 그때만 해도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결정 자체가 뭐 결국은 뭐 정치 행위로 그냥 이른바 퉁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방금 김종철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소위 따질 건 따져보자. 뭐 어떻게 되면 그게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중에서 하나가 아마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이거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코로나19라든가 또 이 경제 회복에 뭔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 국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이런 분위기라도 최소한도 있어야 국민이 어떤 양해할 정도는 돼야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김부겸 의원의 발언 중에 최소한
사면이라는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협치의 어떤 구조적 계기가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세대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외에도 이들의 관심 있는 젠더 이슈라든가 혹은 환경 문제 예. 이런 데 대해서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고민과 그걸 해봤냐라는 그 지적이 이제 아프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현재 있는 정치 집단이 마치 뭐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그런 교만을 떨어서도 안 되지만요. 그렇다고 저 새로운 세대들의 고민 외에 현재 주어진 우리 사회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라든가 양극화. 전문 경제인이 계시지만 경제학자가 계시지만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이 현실 아닙니까? 이번에 이 팬데믹,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지금 누구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누구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건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고 그냥 미국은 이렇게 했다더라, 영국은 저렇게 했다더라, 독일은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 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아까 이야기한 현재 주어진 과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할 게 꼭 필요하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초에 여야정 협의체죠. 예.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요청을 하고 여야 당 대표들을 초청하셔서 좀 이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과제가 솔직히 뭐다. 이제 소위 말해서 백신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국적 제약사들의 일종의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백신 그때 계약 안 했냐고 하시면 이건 좀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주어진 만만찮은 국민적 과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모셔다가 정초에 덕담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런 진지한 토론을 구체적 협의를 해야죠. 구체적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료진, 또 정말 눈물겨운 절규를 하고 계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부와 또 정치권 전체 다가 정말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고통받지만은 연대와 협력으로 버텨내는 국민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정치권이 그런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그동안 자신들의 가치 또 자신들의 기준만 고집해왔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야당, 정치권 혹은 국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180석을 주신 여러분의 진정한 뜻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야당을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경쟁과 대립의 상대가 아니라 항상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네. 대한민국 호의 함께 가는 그런 동지다. 막 그런 뜻을 갖고 국정을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